안녕하십니까. CJB 모닝와이드 화요일 아침에 인사드립니다. 기온이 30도를 넘는 데다가 습해서 그야말로 찜통 더위가 며칠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폭염경보가 내려지기도 했는데 오늘은 어제보다 조금 더 기온이 올라간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게다가 낮 동안 올라간 기온이 밤까지 이어져서 열대야가 발생하는 지역도 있을 텐데요. 이렇게 습도가 높은 고온이 계속되면 땀이 잘 마르지 않아서 온열 질환 발생 위험이 높다고 합니다. 건강관리 주의해야겠습니다. 네, 화요일 모닝와이드는 뉴스로 시작합니다. 어제부터 수도권에 거리두기 최고 수위인 4단계가 적용되면서 수도권과 인접한 충북에 이른바 풍선효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충청북도가 거리두기 격상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기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제가 지금 있는 곳은 충북 음성군과 경기도 이천시의 경계입니다. 이 다리를 기준으로 경기도는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됐는데 상대적으로 단계가 낮은 충북으로의 풍선 효과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수도권에선 오후 6시 이후부터 3인 이상 모일 수 없지만 충북은 8인까지 허용되는 데다 영업시간 제한도 없습니다. 사실상 같은 생활권이지만 다리 하나만 건너면 거리두기 단계가 완화되는 셈입니다. 많이 되죠. 걱정은 많이 되죠. 많이 되는데 우리 감곡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사람이 많지 않아서. 근데 장원은 많은데. 게다가 충북에선 수도권과 인접지역 연계 확진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보은과 음성 지역에선 김포와 용인 확진자의 가족이 각각 확진됐고 청주에선 강남 확진자의 지인이 괴산은 서울 은평구 확진자의 40대 직장 동료가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대전 확진자와 접촉한 80대도 감염됐는데 이 80대의 가족 2명도 감염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타 지역발 확산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풍선 효과까지 가시화될 경우 방역의 공든탑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 도내 확진자가 한 70명 정도 확진자가 나왔을 때 그중 50% 이상이 이제 타 지역 접촉자를 통한 확진자가 굉장히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시종 지사는 온라인 간부 회의에서 현재 1단계 플러스 알파를 적용 중인 충북도 거리두기 단계 조정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우리가 선제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우리 충청권과 연대해서 함께 나갈 수 있도록. 충북의 새로운 거리두기 조정안은 논의를 거쳐 이르면 오늘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CJB 김기수입니다. 그제 오후 충주에서는 돌풍을 동반한 폭우가 쏟아지면서 130건이 넘는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지난해 최악의 폭우라는 악몽이 재현되는 건 아닌지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데 당분간 이런 국지성 호우가 산발적으로 발생할 전망입니다. 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앞이 안 보일 정도로 돌풍을 동반한 폭우가 쏟아지더니 야구장 그물을 매달아 놓은 철제 기둥들이 그대로 쓰러집니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로 30명가량이 있던 현장은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충주에서 이렇게 비바람 몰아치는 경우를 태어나서 처음 본 거라서 놀래기도 많이 놀랬고 참 어떤 또 이렇게 사고가 터질까 봐 걱정도 많이. 바로 옆 한금대 테니스장도 구조물이 파손됐고 심판대와 벤치 등은 넘어진 상태입니다. 충주 달천동에서는 통신선과 전선 500m가 한꺼번에 쓰러지면서 하루 종일 복구 작업을 벌였습니다. 전주하고 통신 전주가 일시 도개가 됐어요. 그래서 어제 오후에 저희들이 임시 복구를 완료했고 오늘 원상 복구하러 왔습니다. 무술공원 인근 수상스키장은 강풍을 견디지 못하고 구조물이 무너져 이용객 6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나무가 꺾이거나 뽑히는 일도 속출했고 충주에서만 지금까지 모두 135건의 피해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1시간 동안 초속 20m 이상의 강한 바람과 최대 45mm의 거센 비가 함께 쏟아진 국지성 호우가 피해를 키웠습니다. 상층에는 차고 건조한 공기가 있고 밑에는 따뜻한 공기가 있으면서 대기가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에서 상승류가 형성하고 국지적인 돌풍이 발생한 걸로 당분간 대기 불안정에 의한 소나기가 계속 이어질 전망이어서 시설물 등의 피해가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CJB 박원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전국 유일의 여성도서관인 제천 여성도서관이 남성 차별이라며 잇따라 시정 권고를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이달부터 남성 대출이 허용됐는데 이를 반대하는 국민청원에 인권위를 비난하는 댓글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윤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천 여성도서관의 남성 도서 서비스의 중단, 폐지를 요구합니다.
한 청원인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린 글입니다. 이틀 만에 3만 7천여 명이 동의했습니다. 제천 여성도서관은 고 김학임 할머니가 여성들을 위해 써달라는 유지에 따라 건립한 것이라며 남성 대출의 폐지를 주장하고 나선 겁니다. 지난 1994년 고 김학임 할머니가 삭바느질로 모은 전 재산 11억 원을 기부해 설립한 제천 여성도서관. 그러나 지난 2011년 20대 남성이 성차별을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고 당시 인권위는 남성에 대한 평등권 침해라며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이후 제천시가 도서관 1층에 남녀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북카페를 만들어 논란은 일단락됐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인권위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남성의 이용을 배제한다며 한 차례 더 제천시에 개선을 요구한 겁니다. 결국 제천시는 이달부터 남성에게도 도서대출 서비스를 허용했습니다. 성 이용자가 완전히 배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권고한다는 결정 통지에 따라 시대의 변화에 맞춰 모든 시민들이 도서대출 반납 서비스에 한해 저희 여성도서관에서도 책을 빌려볼 수 있도록 그러자 인권위 홈페이지에는 여성 전형이 성차별이냐며 비난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증여자의 기부 목적에도 불구하고 제천 여성도서관이 왜 성차별 논란의 대상이 돼야 하냐는 겁니다. 여성 전용을 문제 삼는 남성들의 이의 제기와 이를 수용한 인권위의 결정에 대한 여성들의 반발이 계속되면서 제천 여성도서관이 때 아닌 젠더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CJB 이윤영입니다. 지금 청주시는 남성은 야간 숙직을, 여성은 휴일 낮에만 당직만 서고 있는데요. 남성 직원들의 숙직 부담을 줄여보겠다며 남녀 통합 숙직제가 시범 실시되고 있는데 여성 지원자가 모자라 본격 시행 전부터 애를 먹고 있습니다. 조용관 기자입니다. 지난해 8월 설문조사에서 청주시 남자 직원의 74%, 여직원도 절반이 훌쩍 넘는 61%가 남녀 통합 숙직에 찬성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청주시는 지난달부터 매주 목요일마다 여성도 야간 숙직을 서는 통합 숙직 제도를 시범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첫 달 6명 모집에 신청자가 4명에 그쳤고 이번 달에는 팀장급 이상 당직 사령 3명을 모집하는데 단 1명도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하는 수 없이 모자란 인원은 강제 배정했습니다. 관심을 갖고 보는 직원이 이제 많지가 않고요. 왜냐하면 이제 업무가 바쁘다 보니까, 그리고 이게 처음 하는 거다 보니까 약간 두려움이 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남성들의 숙직 부담과 업무 공백을 줄이기 위해 통합 숙직을 추진하고 있는 청주시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석 달간의 시범 기간에는 일주일에 하루라 그럭저럭 버티겠지만 제도가 본격 시행되면 1년 365일 여직원들을 야간 당직에 배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강제 배정이 일상화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설문조사도 해봤고 또 이제 분야별로 직원들 다 간담회도 해봤고 또 이렇게 시범 운영도 해봤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없으리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주시는 다음 달 말까지 시범 시행 뒤 최종 도입 여부를 결정할 방침인데 여직원들의 협조를 구해 전면 시행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CJB 조윤광입니다. 가상을 뜻하는 메타와 세계, 우주를 뜻하는 유니버스가 합쳐진 메타버스가 요즘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쉽게 아바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코로나19 시대 비대면 수업, 비대면 회의가 늘어났는데 이 메타버스가 유용한 의사소통의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홍우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자 상업고등학교 수업 시간, 학생들이 마우스를 부지런히 움직여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아바타를 움직여 3D로 건물을 차곡차곡 쌓기도 하고 마음에 안 들면 부수고 다시 짓기도 합니다. 이 학교의 낡은 교사가 재건축될 예정인데 학생들이 꿈꾸는 교실을 메타버스를 통해 그려보고 있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학습 위주로 하다 보니까 학생들과 의견을 통합하면서 나가는 협동심이 늘어나는 것 같고요. 뭘 더 필요로 하고 뭘 유용하게 써야 될지 더 생각이 많아지는 그런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로 비대면 연수가 일상화된 교육 현장. 해마다 열리는 교육감과 학교 운영위원회 연수에서도 메타버스가 활용되고 있습니다. 가상 공간에서 자신들의 아바타로
정문부터 퀴즈를 풀며 교실에 도착해 자리를 정합니다. 딱딱한 연수에 앞서 메타버스를 활용해 재미를 더하고 흥미를 유발했습니다. 생활 속에 뛰어든 가상현실 이런 것의 일환이니까 역시 수업에도 그런 것이 직접 활용이 되고 그리고 코로나19 교실 수업 상황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나. 개인 도둑 등의 우려로 메타버스에 대한 일부 부정적인 시각도 존재하지만 교육 현장에서만큼은 다양한 활용도와 함께 무엇보다 집중력을 높일 수 있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CJB 홍우표입니다.